우선 저작권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시장경제와 금융 중단원 2 시장경제와 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앞단원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재물 자체의 근본 본이라고 얘기했죠. 재물의 근본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돈을 중요시하는 주의고요. 그 특징에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운용 원리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적 이해 추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는 중상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 아담 스미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대공황으로 인한 수정 자본주의 또는 혼합 경제 체제를 거치면서 케인즈 생각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하여 자유주의로의 이동. 하지만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라든지 대기업의 공기업의 민영화, 이러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해서 한 국가 간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에서는 자본주의는 개인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라고 해서 편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요. 어떠한 경제적 선택을 할 때에는 편익을 극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또 매몰 비용의 경우는 고려를 한다, 안 한다? 네,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 생각했습니다. 합리적 선택에 대한 한계도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시장경제와 경제주체 역할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모두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소 어려운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부터 얘기를 하자면 시장 경제의 한계는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크게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키워드 말고도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수준에서는 이 4가지가 바로 시장 경제의 한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여러분 교과서 136쪽을 보면요. 아름다운 공원이 나옵니다. 바로 왼쪽에 보시면 이 숲이 우거진 곳이 바로 센트럴파크입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공원이죠. 이 센트럴파크 운영의 주체는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공원이니까 왠지 국가가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공원은 일반 기업이 운영하지 않고 정부나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잠깐 일시 중지 누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런 공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공원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하고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기업이 이윤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개념으로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돈을 주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롯데월드를 놀러 간다라고 하면 그냥 무료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예매해야지 입장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예매권을 입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배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배제할 수 없다. 즉, 돈 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보통 정부나 어떤 비영리단체가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 경제의 한계 그 첫 번째는 바로 독과점이라는 문제입니다. 독과점, 독점, 모노폴리 하나란 얘기고요. 과점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즉 독점은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담배인삼공사 하나밖에 없죠. 아무나 담배를 만들어서 팔거나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점 두 개나 세 개, 시장에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휴대폰, 네, 통신기기 회사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몇 개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회사, 네, SK, LG, KT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과점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의 어떤 공급자와 소비자가 아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시장 안을 봤더니 자유로운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지 않더라. 뭐 소비자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공급자가 무한히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시장 경제의 자유로운 경쟁 자체가 되게 어렵겠죠. 바로 그래서 그것이 시장 경제의 한계를 얘기를 합니다. 독과점의 문제점은 독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이나 혹은 생산량을 임의로 결정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하나라면 예를 들어 휴대폰 회사가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하는 사람은 하나고 수요자가 많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소비자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의 어떤 효율성을 저해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장 경제의 첫 번째 내용이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공공재의 공급 부족입니다. 일단 공공재라고 하는 건요, 사적재라고 하는 것과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사적재화라는 건 일반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그런데 공공재는 공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을 치르지 않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공공재라는 건 아까 말했던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교과서 137쪽에 보시면 공공재의 공급 부족에서 첫 번째 줄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게 바로 배제성이라고 하고요. 한 사람이 일정량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경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공재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는 걸 공공재죠. 이런 것들은 어떤 가치가 높을까요? 어떤 공공에 의해서 가치가 높겠지만 개인에 의해서는 저 사람이 쓰나 내가 쓰나 효용은 떨어지지 않고 아무나 쓸 수 있다면 개인에게서 어떤 돈을 내고 물건을 사진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는 시장 경제화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좋은 환경에는 깨끗한 물 혹은 뭐 공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원은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거기다 경비원 두고 어떤 이렇게 담벼락을 만들고 한다면 배제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을 뭐 즐기기 위해서 그럼 또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굳이 돈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나 개인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지불하지 않는 이러한 공공재들은 사실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조금밖에 생산되지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람들의 어떤 수요에 비해서 적게 생산된다는 점에서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외부 효과의 발생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물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했지만 외부 효과라고 하는 의미에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
플러스나 보상,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이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외부 효과인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생님이 집 앞에다가 기분이 좋아지라고 꽃을 심었어요. 아, 꽃을 심으면 너무 예쁘지. 내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 꽃을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기분이 즐거워진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기분이 즐거워진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돈을 주나요? 그렇지 않겠죠? 또 저도 굳이 그것을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고 한 행동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예요. 경제주체라고 하는 김다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즐거움, 행복, 꽃을 심음으로써 이러한 행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 그것이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적 외부 효과라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교과서 138쪽 왼쪽 위에 보시면 기업이 상품을 만드는데 정확한 비용은 물건의 생산 비용의 폐수 발생 등에 따른 환경오염 제거 비용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은 이런 직접적인 생산 비용만을 고려하고 폐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폐수 못 버리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는 어떤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 어떤 제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전까지의 시장경제의 입장에서는 일단 외부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 사회적으로 많이 만들어질까요? 적게 만들어질까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폐수 비용이라든지 환경 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적정량보다 많이 만들어서 그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거나 또는 적게 생산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것도 시장 경제의 한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의 문제점으로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즉 다영이가 집 앞에 꽃을 심는 행위는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하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활동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서 문제고요. 아까 말했듯이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은 그 활동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러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많이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의 네 번째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요, 두 가지의 운용 원리가 있었죠. 첫 번째, 사유재산의 원리, 두 번째, 경쟁, 자율적인 경쟁, 자유경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필연적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 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즉, 개인의 능력이 충출하면 엄청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태생적으로 혹은 어떠한 자신의 능력이 그렇게 태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시장 경제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 불안이 생기고 경제활동의 원활한 순환을 막아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 시장 참여자의 역할과 연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38쪽에 있는 생각을 키우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이 자료를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 읽으셨나요? 반드시 일시정지 누르시고 확인을 해주세요. 자, 자료 1, 나는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기가 빠져 있죠?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 남에게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
바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고요. 니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비용을 치르지 않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됨. 즉 부정적인 외부 효과죠. 자, 그렇다면 바로 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정원을 가꾸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어도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긍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는 바로 부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네, 두 번째 자료이죠. 자료 1과 자료 2는 모두 시장 경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료 1은요,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것이고요. 자료 2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OECD 국가의 실질 가계소득 추이입니다. OECD가 뭔지는 아실 거고요. 실질 가계소득이라는 건 실제적인 가계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인데 이러한 표를 볼 때는요. 바로 가로 X축과 Y축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사실 이러한 제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래프의 방향성을 보는 게 이런 그래프 해석 문제에서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 보라 색깔 상위 10%의 소득은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서 하위 10%는 또 증가하긴 하지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자료 1의 즉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장려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원을 더 열심히 가꿀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세나 벌금을 부과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소득 격차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고 복지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은 지원해주는 것을 해주겠죠. 여러분 학기 초가 되면 교육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학교에서는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활동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시장 경제에서의 한계에 대해서 4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독과점, 공공재의 공급 부족, 외부 효과의 발생,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러한 외부 효과 혹은 경제적 불평등, 시장 경제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린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